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수는 조용합니다만 시장은 좀 시끌벅적하죠. 뉴스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주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보시죠. 네, 웨스팅하우스 족쇄를 푼 K원전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는데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체코 쪽에 원전을 수출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게 바로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해제가 될 것이다 이런 좀 분석이 나왔는데 좀 근거 있는 그런 썰을 또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수원 상대로 소송전을 지휘했던 웨스팅하우스 CEO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이런 것도 이제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원전주들 몸이 좀 가볍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대표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실적이라던가 내러티브가 좋은 쪽이 또 원전인 거잖아요. 일단 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게 한미 정부 간의 이제 원자력 협력에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원전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기수만 해도 한 430기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향후 원전 시장이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서로 이제 강점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원전 설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을 건설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맞으면서 뭐 글로벌 진출을 공동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그런 MOU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덧붙여 나오는 게 이렇게 이제 글로벌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양국 간에 협력을 하다 보면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이런 IP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IP 관련된, 그러니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고 한전과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조만간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만약 이제 이런 식으로 한미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동안 이제 IP에 관련된 여러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 회사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데 서유럽 쪽에는 아마 미국 회사들이 뭐 웨스팅하우스가 뭐 수주를 하고 국내 업체들이 관련된 기자재들을 납품하는 형태, 아니면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일부 기자재를 납품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향후에 원전 수주가 이렇게 이제 한미가 같이 이제 협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뭐 중국, 러시아를 뭐 어떻게 보면 제치고 뭐 한국, 미국이 가장 최대로 이런 이제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기업 입장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협력을 한다라는 측면은 뭐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파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예전에 이제 바카라 원전 같은 경우 지금 UAE에 이제 첫 번째로 수출한 원전인데 웨스팅하우스가 전체 건설 비용의 한 16%를 뭐 납품, 그다음에 로열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납품 물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효과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전 그 수주 기수가 이제 증가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눠먹기라고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파이가 큰 것 같긴 합니다. 현재 계획하고 추진 중에 원전만 430개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과 미국의 팀 코러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협동을 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접수하겠다는 또 출사표를 MOU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원전 쪽도 좋게 보세요, 이사님도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정책을 좀 많이 타는 좀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글로벌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뭐 이제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정도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원전의 강국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시장에서 좀 상당히 좀 꺼려지는 어떤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견제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뭐 프랑스, 뭐 이제 우리나라, 미국 정도 될 텐데 사실은 이런 납기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상황, 거기에 또 금액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 사실 좀 발주라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좀 어느 정도 있고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웨스팅하우스입니다만 사실은 웨스팅하우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계를 하는 회사지 시공부터 시작해서 운전까지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어떤 K 원전에 대한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만 항상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이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한국형 원전 APR 1400 관련돼서 항상 이제 IP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 자체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설계를 제외한 어떤 시공이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아무래도 이제 사모펀드다 보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건 이런 법적 싸움을 통해서 로얄티를 받아가는 좀 그러한 구조로서 계속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한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K원전이 계속 이런 웨스팅하우스에 좀 발목을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합의가 좀 대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사법적인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뉴스라든지 이런 좀 합의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전 섹터는 사실은 좀 이제 좀 정책의 색깔을 좀 많이 좀 타는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어떤 좀 원전의 필요성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색깔이 좀 분명히 강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신재생,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이렇게 양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이 좀 분명히 뭐 다음 정권이든 이번 정권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좀 상당히 좋은 뉴스는 산업계 쪽에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강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향후 원전에 대한 정책이 계속 이어지는지 혹은 뭐 변동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는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정권이 이제 교체됐을 그 상황 속에서는 약간 그 동력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사님은. 네. 네. 글쎄요. 이게 그렇게 될까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AI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거는 원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리스크적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 요거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시장의 관심은 어쨌든 뜨겁습니다. 삼전 그리고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거래대금 3위 기록하고 있고요. 20위권 안에 보면은 BHI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원전주에 대한 뜨거운 관심 확인 가능합니다. 종목은 어떻게 잡아오셨을까요? 탑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오늘 거래대금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핫스탁이고요. 이사님의 종목 볼까요? 두 분이 공통된 의견을 주셨네요.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대표님은? 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뭐 원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발전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전 발전기뿐만 아니라 뭐 석유, 석탄, 뭐 LNG용 이런 이제 터빈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까지 만들처럼 이제 뭐 다양한,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제 종류의 발전기를 지금 생산해서 관련된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한국형 원전 관련돼서 지금 그러니까 주기기죠. 뭐 관련된 주기기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에서 만약 해외에서 원전 수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발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따른 수혜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차세대 원전 기술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SMR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미국에서 SMR을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여기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주기기를 뭐 납품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순히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원전 관련된 쪽이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그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상방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신고는 25,000원 정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정도에 나왔거든요. 거기까지도 슈팅 한번 가능할까요? 네, 그때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각 기업별 이제 사업 재편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런 리스크로 좀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살짝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한데 다소 무거움감이 있긴 한 종목이긴 한데요. 네, 오늘 뭐 거래도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의미 있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또 덧붙여 주실 멘트와 함께 이사님의 목표가도 궁금한데요. 에너빌리티. 네,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좀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작년 4분기, 어쨌든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작년 4분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숫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화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정도 감소한 한 1,8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미국의 SMR이든지 뭐 유럽의 대형 원전, 뭐 가스 터빈 같은 부분에서 좀 모두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 가이던스는 분명히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원전뿐만 아니라 터빈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동유럽이라든지 UAE, 영국, 네덜란드 쪽에서 봤을 때 대형 원전에 대한 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국내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살짝 좀 모멘텀 자체는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해외향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상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좀 어떻게 보면은 결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월 지금 4일을 좀 기준해서 좀 상당히 좀 주가가 레벨 다운된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11일 정도를 좀 기점으로 한 일주일 정도 좀 주가는 상당히 급락했던 부분들 최근에는 좀 다시 한번 바닥을 받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지금 그 레벨 다운됐던 21,000원에는 좀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매물대 상단이 21,000원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넘어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는 21,000원 지금 21,100원, 2,500원, 20,50원 정도 이렇게 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갭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굳어지면서 한 21,000원까지 일단은 좀 기존의 가격대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1차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000원을 좀 안착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인 25,000원에 대한 트라이도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현재 구간에서요. 네, 20% 수익률 달성이 가능한 겁니다. 쏠쏠하시죠? 네, 두 분 모두 다 거기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는 종목으로 하나 챙겨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오늘의 뭐 주인공이 아닐까요? 현대차, 네, 엔비디아와 AI 동맹 맺었다라는 게 오늘 빅뉴스가 되면서 젠스랑 땡큐를 외치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파생돼서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많거든요. 현대차가 지분 가지고 있는 슈어소프트테크가 오늘 굉장히 시원하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날아갔고요.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SB 시스템즈까지 해서 종목에 대한 확산까지도 오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현대차가 조금 달라진 면모를 이번 이슈로 좀 보여주게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AI를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AI가 필요로 한 분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부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이제 차량 그리고 로봇 관련 쪽으로 이제 관련된 AI 솔루션이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도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AI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AI 관련된 부분이 기존에 이제 이제 생성형 AI 쪽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AI가 모빌리티나 로봇 분야로 이제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CES 2025에서도 젠슨 왕 이제 CEO가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이제 가속화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런 자기네 코스모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현대차랑 이제 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AI가 많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면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분야의 시장 관심은 이제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 관련된 분야에 AI가 접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에 대한 생산성이 기능이 상당 부분 향상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아니면 피규어 AI 같은 경우도 지금 AI가 접목이 되면서 성능들이 그러니까 상전벽해처럼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올해 내에 일부 자동차 생산 라인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지금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자율주행의 부분도 빠르게 좀 추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같이 가지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냥 이거 중장기로 봐야 되는 이슈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6% 뛰어오른 거는 조금 과하게 반응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일단 그동안 원체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왠지 현대차를 탑픽으로 주시지는 않을 것 같은 예감이 조금 듭니다. 이사님께서는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얘기만 나오면 다 올라가니까요. 네, 오늘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투자 의견 주세요. 네, 일단은 CES 2025에서 참 엔비디아 CEO가 좀 상당히 많은 말을 했죠.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역사를 좀 얘기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상단은 결국 이제 피지컬 AI,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상황에서 AI 같은 경우는 어떤 실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피지컬 AI를 그러니까 AI의 실체가 있는 것이 결국 이제 AI의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실체가 결국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차량 쪽으로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의 어떤 협업 관련된 부분은 결국 그 마지막 결국 피지컬 AI를 좀 구현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사실 이번 협업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2020년부터 차량용 이제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이미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협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진행했었던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어떤 협업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좀 구현하기 위한 SDV 같은 어떤 차량에 대한 부분들. 엔비디아는 그 안에 들어가는 AI를 개발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 보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과 관련된 쪽에서도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AI가 단순하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로봇과도 제가 볼 때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초점을 맞추는 건 결국 이제 SDV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차량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라는 쪽에 일단은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결국 차량 같은 경우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한다.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로봇,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결국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에서 모든 AI가 적용되는 좀 그러한 적용 범위를 넓히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 그룹 특히 이제 오늘인가요? 24조 정도 이제 최대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이런 협업과도 좀 같이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현대차 그룹도 이제는 모빌리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좀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좀 뉴스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좀 회사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의 어떤 전환이 아니라 확실히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또 모빌리티 여기에 더해서 휴머노이드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장착되는 좀 미래형 회사로 좀
전환되는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무겁습니다. 현대차가 뭐 계속된 박스권의 플레이가 지난해 있었고요. 요게 트리거가 될까요? 24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엔비디아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약간 윗꼬리를 달고 있는 패턴이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그럼 여기에서 뭘 봐야 될까? 핵심 종목이 궁금하시잖아요. 네, 두 분의 토픽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기아를 선택을 하셨고, 윤여미 이사께서는 네, 현대오토웨버 오늘 잘 나가죠. 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두 종목, 네, 기아를 더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모빌리티 부분, 특히 이제 SDV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아가 이제 PBV라는 쪽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특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PBV라는 건 이제 목적,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SDV 아니면 자율주행과 같은 서비스가 당연히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PBV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다품종의 차량을 이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에 AI가 접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향후에 이런 투자가 좀 집중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엔비디아와의 협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계속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이제 실적 컨센서스, 뭐 작년 실적이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실적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10조,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13조 정도를 지금 예상할 만큼 올해 실적도 상당히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이제 차량 판매가 계속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형 SUV 등 같은 차량 등, 그러니까 어쩌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차량 중심으로 지금 잡혀져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특히 여기에 뭐 최근에 그 미국의 IRA 법상에 전기차 보조금까지 물론 올해 수령할 걸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긴 하지만 이런 이제 수령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내 판매량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아를 보면서 현대차하고 사태 비교해 보니까 쌍둥이 같아요.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기아는 얼마나 보면서 접근 가능한 종목인가요? 네, 일단 뭐 기아 같은 경우도 9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선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박스권을 통과해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1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요? 일단은 현대차 그룹에서 결국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때 네.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계열사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좀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뭐 숫자가 나온다거나 어떤 좀 주도주로서 나섰다라기보다는 좀 테마성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좀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어떤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현대오토웨버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뭐 작년 4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그렇게 뭐 전망치가 뭐 좋지는 못합니다. 한 5% 정도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장 소프트웨어 쪽이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어떤 증가하는 트렌드는 분명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컨센서스 하회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전장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세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가 좀 지속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다시 한번 좀 투자를 강하게 한다고 한다면 또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매출은 분명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신흥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력도 분명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어떤 성장 동력도 제가 볼 때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 특히 뭐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로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었습니다만 오늘의 어떤 좀 반등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상승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적인 좀 상승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치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일단 좀 사실 매물벽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소화해 가면서 좀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한 15만 5천 원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매물벽을 먼저 좀 소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지나게 된다고 하면 한 17만 원까지 어떤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정도로 체크해 두겠습니다. 17만 원. 현대차 관련된 이슈에서는 본주보다는 기아하고 현대오토에버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 두 종목의 주가 흐름도 상승 흐름도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슈 딥다이브 저희 함께 해봤습니다. 지수가 좀 지루하네요. 거래소는 계속 보합권의 등락만 줄다리기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그래도 2차 전주 오늘 많이 힘들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버티긴 하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718포인트 나오면서 0.7% 낙폭은 확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말장 어떻게 또 마무리해야 될까 고민되시잖아요. 네, 거인의 시선입니다. 최병훈 전문가 만나보시죠.